자, 그만큼 업사이드를 높게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유일 로보틱스가 퓨런티어보다 훨씬 더 공모지표 종합점수가 높다.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 아센스보다 아무래도 오랜만에 눈여겨볼 만한 공모주가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유일 로보틱스입니다. 이틀 전에 수요 예측 결과를 발표를 했죠. 일단 로봇 업체다 라는 점이 포인트고요. 원래 공모가 희망 밴드 범위가 7,600원에서 9,200원이었는데 상단을 훌쩍 뛰어넘는 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러브콜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유일 로보틱스, 자, 과연 청약하면 얼마나 벌 수 있을지, 따상이 가능할지, 그리고 몇 주를 받을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공모 규모는 215억입니다. 공모가 기준으로 계산한 시가총액은 858억 원이에요. 작은 소형주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요 예측일은 24일부터 25일까지였습니다. 대부분 청약일 전일이나 이틀 전에 수요 예측일이 마무리 짓기 마련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약일까지 아직은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이에요. 다음 주 월화가 청약일입니다. 상장일은 3월 18일이고요.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에서 진행을 합니다. 공모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증권사는 아마 다 만들어 놓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한 200억에서 250억대 그 정도 나오고요. 작년 3분기 누적 기준 보시면은 전년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을 반영하면 아마도 2020년 실적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익률 관점에서는 매출액의 10% 정도? 그 정도 차지하는 기업으로 보여집니다. 유일 로보틱스의 사업부별 매출 비중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간단하게 로봇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매출액의 대부분은 자동화 시스템에서 나옵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공장에서 뭔가 자동화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장비라든지 시스템, 이런 것들을 뜻하는데, 구체적인 제품으로는 오토 피딩 시스템이 있고요. 이거는 공정단에서 필요한 원료를 적시적소에 공급해주는 장치입니다. 두 번째로는 냉각 시스템, 이게 있어요. 냉각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이 냉각을 해주는 건데, 주로 사출 성형기의 온도를 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대부분의 로봇 관련주들이 이렇게 자동화 관련 시스템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로봇, 이런 쪽으로 확대를 하고 있어요.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로봇 분야에서 매출액의 22% 정도를 내고 있는데, 정부 지원 과제를 통해서 협동 로봇, 다관절 로봇 등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 팩토리 구현을 위해서 링코 로봇, 링크 팩토리 4.0 솔루션,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증권신고서에서 대부분의 유사 로봇 업체들이 적자를 내고 있다. 그런데 우리 회사는 흑자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자, 이를 바탕으로 산업용 로봇 고도화 및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이런 쪽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갈 것이다 라고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일 로보틱스의 공모가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 매력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일 로보틱스의 공모가 산정 내역입니다. 유사 기업으로 삼익 THK부터 TPC까지 총 4개의 기업을 선정을 했고요. 이 기업들의 평균 PR을 구해보니까 40배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PR이 좀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PR을 바탕으로 작년 3분기 연환산 순이익인 35억, 자, 이걸 적용해서 주당 평가액을 계산해 보니까 16,5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할인율을 상당히 많이 적용을 했어요. 40%에서 54%까지. 최근 진행한 공모주와 비교해 봐선 상당히 좀 과도하게 할인율을 적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희망 공모가액 밴드가 7,600원에서 9,200원으로 나왔는데, 수요 예측 결과를 반영하고는 만원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근데 PR이 40배란 말이에요. 결코 싸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유사 기업들의 리스트를 보시면은 사실 증시에서 로봇 관련주라고 분류를 하기보다는 약간 기계 쪽입니다. 물론 로봇 쪽도 어느 정도 가미가 되고 있지만 순수히 로봇 관련주보다는 일반 기계 관련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주식들이다.
자, 그렇다면 실제 증시에서 로봇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대표적으로 3개의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로보로보, 로보티즈, 에브리봇. 이 기업들의 최근 주가 흐름을 보시면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무려 225%, 작년 한 10월 중순 기준입니다. 그리고 로보티즈는 119%, 에브리봇이 가장 적게 올랐는데 84.8%나 상승을 했습니다. 완전 저세상 주식이죠.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는 10% 넘게 조정을 받았고 코스닥 지수는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로봇주들이 강세를 보이느냐? 본격적으로 오른 시점은 바로 12월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삼성전자가 원래 로봇 사업을 사업부가 아닌 태스크포스, 팀 단위로 두고 있다가 전격 사업부로 승격을 시킵니다. 즉 본격적으로 이 로봇 사업을 육성하겠다라고 밝힌 것이죠. 이런 부분이 촉매가 되어서 증시에서 로봇 관련주들이 상당히 부각을 받았고요.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삼성봇이라는 그런 신규 제품을 내놓는데 이게 양산의 막바지를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미 예전에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를 했죠. 즉 기존에는 테마로 자리하고 있었던 이 로봇 관련 주식이 대기업들의 본격적인 사업 진출, 투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로봇 관련주 투자 지표를 살펴보시면 에브리봇을 제외하고는 사실 적자인 기업도 있고요. 로보티지 같은 경우에는 PR이 500배가 넘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을 보면은 최소 2천억에서 한 3천억 정도로 받고 있다. 앞서서 유일 로보틱스가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됩니다. 즉 이렇게 꿈을 안고 가는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벌어들인 이익 대비 몇 배를 주느냐 그 부분보다도 최소 이 정도의 시가총액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차트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차트입니다. 2020년 코로나 사태 발발 이후로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가속화되고 있죠. 현재 이 글로벌 증시를 끌어내리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최대라고 합니다. 자, 갑자기 로봇 관련주 얘기하다가 왜 인플레 얘기를 하느냐?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플레가 발생한 원인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집안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생산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급 사이드에서 인플레가 발생을 한 것이고요. 이런 사람들을 다시 일터로 불러 모으기 위해서 인건비가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그 부분이 인플레의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기업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바로 로봇, 자동화 시스템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전염병이 발생을 하고 나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었을 때 계속해서 이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로봇이 우리나라에서 뭔가 대기업 기준으로 부각받는 테마라기보다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하는 글로벌적인 하나의 트렌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 로봇 관련주들의 최근 상승세가 그렇게 이상하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겠죠. 자, 이번엔 유일 로보틱스 수요 예측 결과 과연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요 예측 비율은 1756대 1이 나왔습니다. 2020년 5월부터 현재까지 공모를 진행한 공모주와 비교해 봤을 때 상위 6.6%, 상당히 높죠. 유통 가능 물량 비율은 24.7%로 100분율 관점에서 한 28%, 공모가 상단 초과 제출 비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98.2%, 그래서 상위 3.6%입니다. 근데 유일 로보틱스의 공모가 상단이 9,200원이었잖아요. 근데 11,000원 이상을 제시한 기관 투자자의 비율이 94%가 넘었습니다. 자, 그만큼 업사이드를 높게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16% 정도 됩니다. 이거는 한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다.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을 많이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수요 예측 지표 종합해 봐서 공모 지표 종합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보니까 총 79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위 13.9%에 해당이 됩니다. 자, 얼마 전에 퓨런티어가 상당히 핫한 공모주였죠. 근데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70점입니다. 그래서 유일 로보틱스가 퓨런티어보다 훨씬 더 공모지표 종합점수가 높다라는 점이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유일 로보틱스와 공모지표 종합점수가 유사한 기업들 상장 당일날 어떤 성과를 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부터 지오 엘리먼트까지 총 10개의 기업이 유일 로보틱스와
공모지표 종합점수가 유사했고요. 공모가 대비 시가상승률 먼저 살펴보면 총 10개 기업 중에 7개 기업, 즉 70%에 달하는 기업이 더블에 성공을 했다. 그리고 따상까지 성공한 기업은 총 3곳이죠. 그래서 한 30% 정도는 따상에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로보틱스 역시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되고요. 더블에 실패한 종목들 살펴보면 쿠콘, 현대중공업, 엔캠 등이 있는데 엔캠은 거의 더블에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들 종목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공모가 절대 단위가 좀 높아요. 쿠콘은 45,000원, 현대중공업은 6만원. 이렇게 공모가 절대 단위가 높으면 시장에서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주가를 올리기. 보시다시피 10,000원짜리 그런 공모주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가볍게 더블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꿈을 꾸는 주식은 아니죠. 조선주입니다. 즉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상승을 많이 한 것이지 꿈을 꾸는 주식은 아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유일로보틱스를 살펴본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꿈을 꾸는 주식이라고 볼 수 있고 공모가도 쌉니다. 자, 그래서 더블 이상의 성과를 낼 가능성은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유일로보틱스 과연 청약하면 몇 주나 받을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균등 배정 수량 관점입니다. 균등 배정 주식수가 26만 8,750주로 지금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로보틱스가 한국투자증권에서 청약을 진행하죠. 그래서 유일로보틱스처럼 과거에 공모지표 종합점수가 높았고 한국투자증권에서 단독으로 청약을 진행한 그런 공모주의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셈스, 디어유, 원티드랩 대표적인 3개 주식이 있는데요. 아셈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청약을 진행을 했죠. 공모지표 종합점수는 58점이었습니다. 일단 유일로보틱스보다 좀 낮아요. 아셈스에 몰린 청약 건수가 29만 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1인당 균등 배정 주식수는 0.9주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디어유도 청약을 진행을 했죠. 디어유의 공모지표 종합점수는 88점입니다. 상당히 높았어요. 유일로보틱스보다도 높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무려 청약이 62만 건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유일로보틱스도 이만큼 몰린다라고 한다면 0.4주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원티드랩입니다. 원티드랩이 유일로보틱스와 공모지표 종합점수가 가장 유사합니다. 원티드랩 같은 경우에는 23만 건에서 24만 건 정도 청약 건수가 몰렸습니다. 그래서 이 건수를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1.1주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근데 원티드랩이 아셈스보다 공모지표 종합점수가 훨씬 더 높은데 아셈스가 청약이 더 많이 몰렸습니다. 그 이유는 원티드랩은 작년 8월 정도에 청약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전보다 청약에 관심이 있고 참여하는 투자자가 더 많이 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유일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 아셈스보다 아무래도 청약 건수가 더 몰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디어유만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게도 참여하면 모두 균등으로 한 주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추첨을 통해서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번엔 비례 배정이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이퀘스트부터 지오 엘리먼트까지 이 4개의 기업의 사례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기업들을 선정한 기준은 첫 번째, 유일로보틱스와 공모지표 종합점수가 유사하고요. 공모 규모도 유사한 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의 청약 경쟁률을 평균을 내보니까 2,438대 1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만큼 유일로보틱스의 청약 경쟁률이 몰린다라고 가정을 하고 청약 증거금을 계산을 해보니까 6조 한 5천억, 6천억 정도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비례 한 주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청약 증거금은 총 2,438만 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한 주당 필요한 비례 청약 증거금은 2,438만 원이다. 근데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면은 한 3천만 원? 그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일로보틱스가 수예측 결과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자, 아무래도 시장 조정에도 불구하고 로봇 관련주들이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 퍼포먼스를 보인 까닭이다. 그리고 그 이유를 살펴보면 삼성전자의 이 로봇 사업 본격화 이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유일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상장된 다른 로봇주에 비해서 실제로 좀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다.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이 어필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공모가 상단을 넘어서는 그런 수준으로
공모가가 설정이 되었고, 자, 그보다도 높은 비율을 써낸 기관 투자자들의 비율이 94% 이상입니다. 그래서 업사이드는 좀 충분히 있다. 따상 후보군이라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연 몇 주를 받을 수 있을까? 아무래도 이 과거에 한국투자증권에 단독으로 IPO를 진행한 공모주, 그 중에서 좀 인기 있는 공모주를 살펴봤더니 이런 사례를 대입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모두 다 한 주를 받기보다는 추첨을 통해서 한 주를 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비례 한 주를 받기 위해서는 한 2천만 원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그 정도의 청약 증거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쪼록 모처럼 투자할 만한 공모주가 또 나타났는데 다들 청약 잘 하시고요. 모두 의미 있는 수량 받아서 좋은 성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